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디젤 기관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디젤 기관의 연료장치와 시동 문제, 압축압력과 실린더 마모의 관계, 냉각장치와 과열 원인, 연소 현상과 배출가스 특성, 그리고 윤활장치와 기관 마모 현상까지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하나하나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집중해서 함께 공부해 볼까요? 먼저 디젤 기관의 연료장치와 시동 관련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디젤 기관에서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배터리 방전입니다. 배터리가 방전되면 크랭크축을 돌릴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이 공급되지 않아서 엔진이 제대로 회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배터리 상태를 먼저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디젤 기관에서는 연료장치에 공기가 들어가면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데요. 이때는 공기 빼기 작업을 해야 합니다. 공기 빼기 작업은 반드시 연료가 흐르는 순서대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 순서는 공급 펌프 오른쪽 화살표 연료 여과기 오른쪽 화살표 분사 펌프 순으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해 주세요. 또한 디젤 기관에서 사용하는 분사 노즐의 종류에는 핀트령, 스로틀형, 호령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싱글 포인트형이라는 노즐은 디젤 기관이 아니라 가솔린 기관에서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잘 기억해 두세요. 디젤 기관의 연료 공급 과정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연료 탱크에서 출발해서 연료 공급 펌프 오른쪽 화살표 연료 필터 오른쪽 화살표 분사 펌프 오른쪽 화살표 분사 노즐 순서로 연료가 공급됩니다. 디젤 기관은 기화기를 사용하지 않고 연료를 고압으로 분사하여 공기와 혼합한 후 자연발화시키는 방식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디젤 기관의 압축압력과 실린더 마모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디젤 기관에서는 압축압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압축압력이 충분해야 연료가 완전 연소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압축압력이 저하되는 주요 원인은 바로 피스톤 링의 마모입니다. 피스톤 링이 마모되면 실린더 벽과의 밀착력이 떨어져서 압축된 공기가 누설되고 결국 압축압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실린더 벽이 규정보다 많이 마모되면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의 간극이 커지게 되어 압축된 공기가 누출됩니다. 이렇게 되면 압축압력이 저하되고 결국 출력 감소나 불완전 연소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린더 마모는 윤활유 오염이나 압축 불량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기관의 냉각장치와 과열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기관의 냉각팬과 물펌프는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냉각팬은 냉각수의 온도에 따라 필요할 때만 작동하지만 물펌프는 엔진의 구동력을 받아 항상 작동합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해 주세요. 기관이 과열되는 주요 원인은 라디에이터 코어가 막히거나 냉각장치 내부에 물때가 끼거나 냉각수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반면에 엔진 오일량이 과다한 것은 과열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또한 팬벨트의 장력이 약해지면 벨트가 미끄러지면서 발전기의 출력이 떨어지고 냉각팬과 워터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어 엔진 과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냉각수 순환용 물펌프가 고장나면 냉각수가 제대로 순환하지 못해 기관이 과열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점검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연소 현상과 배출가스 특성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디젤 기관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녹스는 높은 연소 온도에서 공기 중의 질소와 산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집니다. 또한 에어클리너가 막히면 공기 공급이 부족해져서 연료가 관홍후 상태가 되고 결국 불완전 연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는 검은색 배출가스가 나오고 출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예열 플러그가 심하게 오염되면 불완전 연소나 노킹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예열 플러그 상태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윤활장치와 기관 마모 현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윤활 방식은 압송급유식입니다. 이 방식은 윤활유 펌프를 이용해서 강제로 윤활유를 공급하는 방식인데요. 윤활유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기관의 마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실린더 병에서 마멸이 가장 심하게 발생하는 부위는 어디일까요? 바로 상사점 부근입니다. 이 부위는 압력과 마찰이 가장 집중되는 곳이라 윤활유 막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 마모가 심하게 발생합니다. 피스톤 링이 마모되면 윤활유가 연소실로 유입되어 윤활유 소비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윤활유의 주요 기능은 윤활, 냉각, 방청,
부식 방지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은 디젤 기관의 중요한 핵심 개념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들은 실제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복습하시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건설기계의 여러가지 관리 방법과 이상현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전기장치 및 축전지 관리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번 항목인 전기장치 및 축전지 관리입니다. 여러분이 건설기계를 운전하거나 관리할 때 충전을 하고 있는데 충전 경고등이 갑자기 점등되는 경우가 있죠. 이 충전 경고등이 점등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바로 충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충전 경고등이 켜지면 즉시 충전 시스템을 점검해야 합니다. 발전기나 충전 회로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축전지, 특히 납산 축전지를 급속 충전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급속 충전 시 충전 전류를 너무 높게 설정하면 축전지가 과열되거나 내부에서 가스가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급속 충전 시 충전 전류는 축전지 용량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로 제한하여 충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축전지 용량이 100AH라면 충전 전류를 30에서 50A 정도로 제한하여 충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축전지를 연결할 때 직렬로 연결하는 경우가 있죠. 축전지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전압은 증가하지만 전류 용량, 즉 암페어아워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EV, 100AH 축전지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전압은 24V가 되지만 용량은 여전히 100AH로 유지됩니다. 이 개념은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축전지를 장기간 방전 상태로 방치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축전지가 방전된 상태로 오랜 기간 방치되면 급한 표면에 황산납이라는 물질이 결정화되어 붙게 됩니다. 이 황산납 결정은 충전을 해도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아서 결국 축전지의 충전 능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축전지는 항상 완전 방전 상태로 장기간 방치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충전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기장치 및 축전지 관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된 부분이니까 꼭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으로 7번 항목, 클러치 및 변속 장치의 이상 현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클러치가 미끄러진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클러치가 미끄러지면 엔진의 동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의 속도나 견인력이 떨어지고 엔진은 더 많은 힘을 내려고 하다 보니 연료 소비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즉, 클러치가 미끄러지면 성능 저하와 연료 낭비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죠. 따라서 클러치 미끄러짐 현상이 나타나면 즉시 점검하고 수리해야 합니다. 자동 변속기를 장착한 건설기계에서 모든 변속단의 출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날 때 추진축의 힘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변속기 오일 부족, 토크 컨버터의 이상 또는 엔진 자체의 고장 등을 의심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추진축의 힘은 특정 속도나 특정 변속단에서 진동이나 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모든 변속단에서 출력이 떨어지는 원인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은 8번 항목,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및 운전 특성입니다. 지게차의 작업장치에서 동력을 전달하는 주요 기구는 리프터 체인, 틸트 실린더, 리프트 실린더 등이 있습니다. 이 장치들이 지게차의 포크를 들어 올리고 기울이는 역할을 하죠. 반면 트렌치오는 지게차가 아니라 굴착 장비에서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이 부분도 시험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니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굴삭기에는 무한궤도식과 타이어식이 있는데요. 무한궤도식 굴삭기는 기복기 심한 험지나 불규칙한 지형에서 작업하기에 매우 유리합니다. 반면 타이어식 굴삭기는 장거리 이동이나 고속주행에 적합합니다. 즉, 작업 환경과 이동 특성에 따라 적절한 장비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휠로더를 운전할 때 붐과 버킷 레버를 동시에 조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붐은 상승하면서 동시에 버킷은 오므려지는 복합 동작이 이루어집니다. 이 복합 동작을 통해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9번 항목, 조향 및 제동장치의 이상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워 스티어링 장치가 장착된 차량에서 핸들이 갑자기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은 바로 조향 펌프의 오일 부족 여부입니다.
오일이 부족하면 유압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핸들이 무거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핸들이 무거워지면 가장 먼저 오일량을 점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진공식 제동 배력 장치에서 릴레이 밸브 피스톤 컵이 파손되더라도 브레이크 자체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즉, 릴레이 밸브 피스톤 컵이 파손되었다고 해서 브레이크가 즉시 작동 불능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10번 항목, 건설기계의 등록 및 검사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설기계를 매매했는데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이 직접 소유권 이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매도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이죠. 또한 덤프트럭과 같은 건설기계의 너비가 3m 이상일 경우에는 검사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출장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검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이 규정도 실무에서 자주 적용되는 부분이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들은 최근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된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반복해서 잘 복습하시고 시험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습 노트의 내용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강의 스크립트를 작성하려면 학습 노트의 내용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학습 노트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전달해 주시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친절하고 자세한 강의 스크립트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